하지만 콕콕콕 집는 오시훈 공법으로 합격. 오시훈 솔루션. 안녕하세요. 예. 자, 보시죠. 체계도에서 이번에 이제 3월 27일 날 시행해서 개정돼서 반영한 부분 체계도인데 다 바뀐 게 아니고 두 군데가 바뀌었어요. 체계도 부분이. 그래서 바뀐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뀐 걸 자료는 우리가 그 정답이 있는 거는 기초과정. 정답이 있는 것은 기초과정 5강에 보시면 전부 파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연습하기 위한 빈칸은 어디 있냐면 기본 이론 강의, 이론 과정 1강에 보시면 전부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거 출력해서 다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날 암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암기장 나오기 전까지 체계도 부분을 한 2주 정도 더 반복을 할 거거든요.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 방에 올리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2개 체계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체계도 부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첫 번째 이제 체계도 공법 체계 잡기 세 번째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는데 어디가 바뀌었냐면 이 용도 구역이 바뀐 거예요. 용도 구역이.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체계도 3번에서 용도 구역이 바뀌었느냐, 용도 구역이 다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고 뭐냐면 이 용도 구역 중에서 우리 개발도 수시 입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자연 공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업 조정 구역은 그대로고, 이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삭제됐다는 얘기는 체계도에서 삭제도 되고, 그다음 내용 할 때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있죠. 뭐 세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 자체도가 다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삭제되면서 부가적으로 들어간 게 하나를 버리고 3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더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뭐냐면 그래도 이 지금 하는 것들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출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그냥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모든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신에 용도구역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총 3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있죠.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것은 어디다가 이 지역에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 맞죠? 그럼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구역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체 복합 부분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나온 게 가능하면 뭐냐면 어느 단편적인 거 말고 좀 하나를 하더라도 뭐죠? 입체적이고 그리고 또 뭐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을 뭐 하겠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땅의 상태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입체, 복합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을 입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복합 용도구역. 이건 뭐냐면 우리 지구 중에 하나가 복합지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복합용도지구. 하나의 도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일 때는 공업지역에 대한 것만 공장만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면 그 외에 다양한 다른 것들도 지을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용도구역도 복합용도구역이라는 게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입체, 복합 그런 것들, 멀티플렉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도시를 또 뭐죠? 혁신,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역으로 또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빠지면서 이 3가지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도구역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였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7개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3가지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우리가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그 입자 그대로 하나 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도시군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체가 뭐였죠? 결정권자가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었죠. 그거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이걸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느냐 물어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이걸 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체 복합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는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복합용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이렇게 돼요. 복합용도 계획을 하게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주거, 상업, 그다음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딱 느낌만 봐도 뭐예요? 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이 땅의 지역이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거만 하는 게 아니고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이런 것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세종시 같은 경우가 하나 내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복합도시 형태로. 그래서 다양한 도시 기능이나 융복합, 융은 섞여 있는 거죠. 섞이는 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어떤 용도별, 구성 비율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을 뭐 하겠다? 재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한 부분을 그냥 일편적인 형태가 아니고 공간을 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뭐 하겠다? 구조화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걸 재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뭐 하겠다? 재구성하겠다. 재구성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구조화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계획으로 결정하는 일종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복합 용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복합은 복합적인 용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되면 복합적인 용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적인 용도 구역이 아닌 그 공간을 뭐 해야 돼요? 다시금 재구성화한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복합 용도 구역은 무슨 계획을 통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 해준다? 완화해 주는 거예요. 기존에 너무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을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공간 재구성화 또는 재구조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단어를 정할 때 공간 재구성이라고 할까? 공간 재구조화 할까? 법제를 정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구성화? 재구조화? 어떻게 좋을까? 하면서 구성이라 그러면 어떤 요소 부분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걸 뼈대를 만든다 생각해서 구조란 말을 쓰자 해서 이름을 구조란 말로 바꿨어요. 원래는 구성이었는데 그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지정하냐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지정해요. 그런데 그 범위는 국장, 시도의사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 혁신구역이 있어요. 도시 혁신구역은 뭐냐면 혁신이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럼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혁신구역.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도시 혁신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건축법에서 보통 많이 하게 되는 특별건축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용도구역 내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반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많이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왜 건축법에 내에서만 한정시키느냐. 용도구역 내에 그 지역을 정할 때 별도로 그런 부분에 어떤 기능을 해주기 위한 게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복합 용도라든지 도시 혁신이라든지 입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건물을 지을 때만 들어갈 게 아니고 아예 용도에서 뭔가를 해주자 해서 많이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 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그 취지에 또 요새는 개발하고 완화해줘서 풀어주는 게 맞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뭐죠?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큰 범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속하는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에서도 용도 구역을 재구성화할 필요가 있는 계획이 뭐예요? 공간 재구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했죠. 하나의 도시 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쪽 구역을 별도로 정하는 게 뭐였어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도심지는 개발이 되는 곳은 그게 가능한데 개발이 안 되는 곳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을 만약에 난개발을 막고자 한다. 그럼 뭘 또 지정해요? 성장 관리 계획. 그럼 성장 관리 계획을 하려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를 도시를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개발하려면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이건 무슨 계획으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용도 구역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들은 어떤 계획으로? 공간을 재구성화할 수 있는 바로 뭐가 돼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이 두 개는 뭐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어디에 크게 어느 에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이거를 뭐 한다? 지정합니다. 이게 둘 다 뭐냐면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누구예요? 시도지사.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기억나세요? 시가와 조정구역도 결정권자 누구예요? 어디 갔어요? 시도지사, 국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외우실 때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개발도, 수시, 입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입이 이 입으로 갑니다. 이 입이 이제는 입지규제 제수구역이 아니고 입체 복합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수시, 입, 복합혁신구역 이렇게 됐나요? 개발도, 수시, 입, 복합혁신구역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입에 붙으셔야 돼. 앞으로. 그래서 개발도, 수시, 입, 복합혁신구역 아시겠죠? 여기 입은 입체복합. 근데 그 입체복합은 기반시설에 대한 입체복합. 그리고 여기 복합은 일반 도시 부분에 대한 형태의 지역에 대한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시에 대한 혁신구역. 됐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용도구역 종류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추가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시죠?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뭐죠? 용용지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다시금 또 삭제할 거 삭제하고 추가할 거 추가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하라는 대로 외웠으면 삭제할 게 없어요. 왜? 이 용도구역 자체가 바뀐 거니까. 무슨 말이가 돼? 제가 용용지기도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용은 뭐예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그럼 여기 용은 뭐예요?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이 원래 개발도, 수시, 입인데 그게 이제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잖아. 그럼 개발도, 수시, 입, 복합혁신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뭘 통해서? 이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경우는 뭘 통해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용도구역이 바뀌면 바뀐 거 그대로 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원래 법령에는 이 부분 따로 나와 있고 이 세 개 밑에 따로 나와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죠?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니까? 용도구역에 속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번 입지 최소구역이 아니고 뭐예요? 입체 복합구역.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체계도 6번 부분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체계도 6번.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체계도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입안 부분 할 때 주민 입안을 제한하게 될 때 용상기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이 용상기지입니다 할 때 이 입 자체가 입지기지 최소구역이죠. 이게 뭐가 있어 이제 삭제가 됐어요. 삭제되면서 이거 대신에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 입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도구역에서 입지기지 최소구역이 삭제되면서 이 입으로 대체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하는 부분이 주민 입안 제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및 이거에 대한 지정과 변경,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건축을 뭐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또 뭐죠?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삭제되면서 이게 일로 들어간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개정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똑같이 용상기지입니다 하면서 용상기지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나요? 이때까지는 그냥 용상기지입니다 했는데 조금 길게 용상기지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바뀐 부분은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주택법 바뀐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합격사 하면서 설명했죠. 했고, 여기 체계도에서는 별도로 고쳐야 될 것은 없어요. 체계도에서 고쳐서 외우셔야 될 거는 이 두 개만 바꿔서 외우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거 바뀐 걸로 좀 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쓰는 거하고 그냥 쓰려고 하면 또 안 맞아요.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정된 부분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정오표나 이런 걸 올리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만 지금 체계도는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핵심만 콕콕콕 집는 오시훈 공법으로 합격. 오시온 솔루션.